좀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시 7분인데 50분 이내까지 제가 먼저 준비한 걸 한번 여러분이랑 나누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같이 이제 대화할 텐데요. 이 대화를 저는 그 한국에 있는 그 지역교회, 공교회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지역교회를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어떻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그 대안을 찾아 나갈지를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의미에서 질문과 토의를 공동 연구라고 하는 성격으로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눌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나 여러분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할 텐데 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 그것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우리 교회와 또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변화를 시도해보고 또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됐죠? 이현우 목사님? 네. 네. 이제 전체 그 제목 오늘은 좀 그 실제적인 부분을 좀 한번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론적인 부분과 또 현장의 사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선교적 교회의 접근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목회를 선교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현우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14년 하셨죠? 13년 했습니다. 네, 목사님. 13년 하셨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대화할 때 좀 보완도 해주세요. 선교사하고 목회자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저도 뭐 전 세계 선교사들을 만나고 현장을 연구하고 또 한국의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분들을 연구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실천하는 선교적인 목회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요. 선교 개념 자체의 변화도 와야 됩니다. 물론 해외 선교도 중요한 선교 현장이지만은 뭐 선교는 해외, 지역은 국내는 목회 이런 패러다임은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현장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낯선 선교 현장이라고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선교사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첫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전부 선교사와 같은 의식을 갖는다. 친숙하지만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지역사회가 지역교회에 관심을 안 갖고 지역교회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안 갖고 단순히 전도의 대사가 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운동성이 생깁니다. 제가 선교사와 목회자의 가장 큰 차이를 보니까 목회자는 굉장히 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도. 그래서 그 제도의 구조 그다음에 뭐 당회 조직 우리가 막 70년대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그 제도를 운영하느라고 교회 관리자 혹은 행정가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70년대 이전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신학생들한테는 거의 운동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목회하다가 선교 현장에 가시면 여기 그 이양재 목사님도 이리오페 선교사를 가셨지만 목회하다가 선교 현장 가면은 누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책상에서 일을 하겠어. 일단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지. 움직여야 된다고. 운동성.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다음에 하는 일이 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지역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부임할 때와 부임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요 분석 방법론들이 또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도 역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한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한국 선교사는 거의 90%가 현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되게 모순이죠. 예. 왜냐면 가자마자 일부터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걸 많이 확인했어요. 카자흐스탄 갔더니 선교사들이랑 쭉 같이 카자흐스탄 갔는데 카자흐스탄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교수님, 저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제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한데 옛날 같으면 아주 소명감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카자흐스탄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알고 계셔요? 제가 좀 뻘쭘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역 사회를 관계를 안 하고 그런데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열린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친교를 쌓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전도 중심적으로 성장이 전도가 잘 될 때 말이에요. 70년, 80년 대 그때는 막 나가서 노방 전도, 뭐 축호 전도해도 다 지역이 받아줬으니까 오늘날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는 전도 중심의 전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로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한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보니까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중에서 예수님도 코이노니아를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걸 관계 전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좁은 의미입니다. 관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만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친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보다 넓은 의미의 코이노니아라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단기간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예. 여전히 제일 잘 되는 세미나가 성장 세미나잖아요. 성장 세미나의 말로 들을 때 좋지만 듣고 나면 허무하고 너무 변수가 많은데 그 특별한 상황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도시, 농촌, 목회자,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대단히 변수가 많은데 우린 그걸 너무 쉽게 일반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선교적 교회로 접근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를 나에겐 낯설게 주어진 선교 현장으로 인식을 하고 목회를 선교사의 관점에 접근한 것이다. 사실 이건 제가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한남제일교회 오창호 목사님한테서 배웠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사례 얘기를 하실 거예요. 32살에 담임으로 들어갈 때 지금 37년 이상 목회하셨지만은
그 유흥가가 있는 이태원에 들어가면서 신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 그 목회자의 마음과 관점이 중요한데 나는 이 지역의 선교사로 간다. 두 번째, 한남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마을지기로 부임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일단 시야가 넓었죠. 개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인과 건물을 포함해서 그 지역 전체를 자기의 선교 현장으로 이제 삼았는데 저는 그런 목회를 선교적인 목회라고 부릅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실천하는 선교적인 목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70~80년대 성장하면서 막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왔기 때문에 구역 조직을 하고 나누고 계속 뭐 성경 공부하고 교회 건물 안에서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건물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가 돼 버렸어요. 오늘날 같이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분위기가 30~40년 흘러가면서 그냥 제도적인 사람이 돼 버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그런 선교적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서 발견한 가장 큰 차이점은 '아 이분들은 선교사처럼 접근하는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쭉 거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뭔가 해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배우고 꾸준히 접근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인제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선교사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나에게 주어진 선교 현장이다. 난 그럼 어떻게 선교 현장과 지역 주민과 그리고 교회를 대할 것인지.' 이렇게 보면 나는 너무 인프라가 부족해요. 뭐 제도로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사실은 그거에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대부분 맨 땅으로 헤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현우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셨죠? 네. 네. 맨 땅에 헤딩. 아무것도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약하거든. 거의 개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선교회 파송은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우리는 개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정신들을 저는 지역 교회를 연구하면서 제가 목회자들에게서 발견했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실천 원리 오늘은 그냥 실제적인 것부터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준비. 첫째, 선교적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3P 이론의 첫 번째 P입니다. 필로소피, 두 번째 프린시플, 세 번째 프로그램.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남의 앞마당에 심어 놓은 꽃에 불과한 것이죠. 꺾어다가 내 앞마당에 꽂아놔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회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론, 구원론, 교회 세상에 대한 관계, 성도에 대한 이해,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내 목회를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변화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목회 패러다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노키아가 이전에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핸드폰 회사가 그냥 스마트폰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이해, 그 신학적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들에게는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한 선교적 목회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하고 함께 배우는 이해 사이의 차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제가 성함교회를 적은 것은 조주희 목사도 나중에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 성함교회 사례가 목사님이 먼저 공부를 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인들 전체 공부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이분은 외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일부러 성함교회라고 적은 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장 목사가 어떤 안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안이 장로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가 낸 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장로님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제가 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장 시대에는 목사가 주도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끌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세워져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성도를 목회자의 동력자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목회관, 인식의 공유,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한교회 사례에도 주한교회는 전형적인 그냥 개교회 중심의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였는데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목사의 인식이 바뀌고 성도와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장신대 사회복자 교수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 책임적인 그런 이제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복지재단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로서. 그 다음에 사역개발이란 말, 요 말도 성함교회 조지 목사가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사역개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사역. 그러니까 첫 번째 필로소피, 목회자의 그 신학적인 관점이 뭐냐, 목회를 지지해주는. 두 번째, 그럼 그걸 실천하는 프린시플이 뭐냐. 세 번째, 어떤 내용으로 그럼 그 이론을 원리를 실천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역개발이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거는 뭐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끼리도 교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회 준비로서 최소한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 자신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돼요. 가끔 목사님 만나면 요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목사가 안 변하기 때문에 성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실천 원리.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지역사회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주로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이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신학대학원의 정재혁 교수가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론들을 제시했는데 이 마을 목회 개론이란 책 안에 정재영 교수가 쓴 72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93페이지에 지역 조사 방법론이 나와요. 이런 방법론들을 참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청년들을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지역사회 풀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나는 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를 초대할 수도 있고 난 우리 교회 자원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관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겠고요. 지역사회 필요를 발견하는 게 접촉점과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 지금 여기 참여한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미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 과정에 따라서 요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와 접촉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같이 찾아내는 것이죠. 다음에 교회 은사와 자원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장 시대에는
목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이 교회를 끌고 나갔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자신이 뭐 자기 자신의 은사와 자원을 발견한다?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주체적으로 세우고 교회 안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은사와 자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을 발굴하는 게 저는 선교적 목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교회에 숨겨져 있는 자원이 뭔가, 뭐 건물도 작고 이제 성도도 수도 적고 연세도 많으시고 자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성도들을 긴밀히 접촉하고 지역 사회 필요를 느끼고, 이 필요에 대해서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은 뭘까라고 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자기 시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교회를 활력화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원리라는 사실도 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성도의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발견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평생 성인 교육의 훌륭한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교육학 교수님이신 김도일 조은하 교수님 좀 더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지만은, 이거 자체만으로 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자원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오병이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신뢰관계를 형성하되 독립된 활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 어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친교 없이 전도만 해도 됐던 때가 있었어요. 70년대까지는. 오늘날은 이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걸 전부 전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것도 90년대까지는 세상이 용납해 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역사회에 접근할 때, 봉사로 접근하고 교제할 때 전도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걸 지역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지역 교회의 전도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오랫동안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 하면,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의 교제도 회복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전도는 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든가, 아니면 친교와 봉사를 전도의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또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연구하다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여러분들 같이 토론할 주제입니다.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친교와 봉사가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실천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되 전도는 요것과 딱 독립된 전도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역사회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 전도에 이제 많은 어드밴티지를 교회가 가지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뭘 말씀드리냐면, 친교와 봉사를 전도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쌀 한 포대 주고 나중에 그걸 믿기로 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7, 80년대는 활용이 됐지만 오늘날은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사회 필요 발견의 확대는 사회의 확장을 가져온다.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걸 저희가 봤어요. 이걸 그냥 쉽게 눈덩이 이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성령의 확장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접촉, 만남의 원리, 아까 말씀드린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접촉점 찾는 방법은 많은데, 특별히 이제
그 지역사회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 책임자를 만나고 지역사회 정보를 얻고 필요를 파악합니다. 이거는 조영선 목사님이 온무리교회인데 이분이 나중에 사례를 말씀하실 때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분은 기독교 교육의 전공이고 전형적인 강남의 교회로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지역사회 주민, 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 봉사와 섬김. 이제 교회가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한국 교회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 한남제일교회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는데 그걸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한남제일교회가 하는구나라고. 그래서 이 기관과 교회가 협력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목사님이 지역주민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지역주민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 공명교회, 여기 황희성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이제 교회를 책방으로 시작을 해서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마음속 카페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런 공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1년도 안 됐는데 지역사회와 개척해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이제 친교 모임을 갖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된 것이 나중에 우리 황희성 목사님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공간을 개방해서 지역과의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진혜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가정교회도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그 이웃과의 만남으로 일단 초대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핵심 원리가. 그렇죠? 그걸 선교적 교회에서는 근접 공간이라 그래요. 제3의 공간.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와 이제 지역사회 중간 위치도 있고 뭐 카페일 수도 있는데 이 행복한 교회 여기 와 계신 선우준 목사님이 작은 교회지만은 건물이 있는 그 지역교회 공간을 어떻게 개방하고 그래서 지역의 관청과 지역 주민과 교회가 세 기관이 모여서 지역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거 나중에 선우준 목사님이 교회 사례를 발표할 때 조금 더 그 우리 교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접촉과 만남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교 실천 원리에서 내부의 변화, 교회 내부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같이 인식을 공유하려면 세미나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4가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4가지 소개해드렸죠? 자료 몰라요? 이정훈 목사님 소개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 공적 지원이라는 건 이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인식을 공유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인식의 공유는 목회자가 먼저 깨달아서 자기 목회관에 대한 변화와 목회관 형성을 하고 중직자들과 공유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점점 교회 안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지역사회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활동이나 이벤트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은 충동적으로 하게 되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교회 조직과 기구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기구 자체가 선교적으로 재편성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선교적 교회 구조라고 불러요. 용학교회 사례라고 불렀는데 용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나서 기장교회인데 전남 진안에 배우고 와서 딱 자기 교회를 보니까 모든 교회 재직 조직이 전부 교회 내부용이더래.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50%는 교회 내부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짜고 절반은 50%는 이제 지역사회 함께하면서 섬기는 그런 이제 위원회를 그렇게 5개로 구분을 해서
쭉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례를 제가 듣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공유가 되면 이거 다 하루아침에 몽땅 다 교회를 들러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공감도가 생기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고 또 활동하려면은 그 교회의 조직을 선교적으로 재편성하는 것까지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개교의 주의를 넘어가야 됩니다. 성장 시절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개교회 중심의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개교와 교회 간의 경쟁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성계적 교회는 단위로 지역 사회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는 그런 협력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소통이 되는 분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거기죠. 저기 후암동, 서울역도에 있는 후암동에 있는 9개 교회가 20 몇 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제주 사랑선교회,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5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이현호 목사님도 목포에서 교회들 서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고 계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이신다고 네. 그랬잖아. 예, 물론 예. 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대구 남정호 목사의 사례를 여기다가 적은 이유는 남정호 목사가 선교적 교회론을 이론으로 잘 알고 있고, 대구의 하늘 담은 교회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를 하는데 저하고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 전체를 위한 교동협의회에 자기가 임원으로 참석해서 활동하다 보니 자기의 관심사가 개교회에서 대구시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목사의 인식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나중에 한국 사회